안녕하세요. 416호 캐지학개론의 강주영입니다. 오늘도 416호 강의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짝짝짝. 안녕하세요. 캐지학개론의 전임 교수 박정호입니다. 그리고 또 제 왼쪽에는 코스 있는 조력자 한 분 모셨습니다. 문성우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문성우입니다. 현재 한국 ESG학회 부회장으로 있습니다. 사실 저는 문성우 박사님하고 인연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서요? 네, 학교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방송이란 이런 거야 하고 알려주신 분인데요. 그때 그 내공을 바탕으로 이렇게 막 엄청 폭풍 성장하고 있으니까 네. 진짜 매번 보면 놀라고 있습니다. 우와! 네, 최근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요즘 기업들이 무엇을 파느냐보다 어떻게 만들고 또 어떤 기준으로 운영되는지가 더 중요해진 시대라면서요? 이건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룰처럼 자리 잡은 변화인데요. 이제는 제품 경쟁력만으로는 부족하고요. 기업이 어떤 기준으로 생산하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까지 모두 검증받는 시대가 된 거죠. 오늘 416호 캐지학개론 5번째 수업 주제는 다름 아닌 ESG, 착한 기업이 아니라 살아남는 기업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걸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던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N사가 하루아침에 불매운동의 중심에 섰다면서요? 당시 어린 소년이 몸집만한 한 축구공을 꿰매는 사진 한 장이 공개되면서 세상을 발칵 뒤집어놨던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 주가까지 악영향을 미치면서 회사에게도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쳤죠. 결국 이 N사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ESG입니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까지 기업의 기준을 함께 보는데요. 이걸 못 맞추면 글로벌 시장에선 투자나 거래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이제는 기업이 시장에서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반드시 관리해야 하는 기준이 된 것 같아요. 이게 더 무서운 게 옛날에는 그냥 완성품 잘 만들면 이거 됐네 했는데 이제는 야 이거 만드는 과정을 이렇게 했단 말이야? 바로 그 부분에서도 문제를 지적하기 시작했다. 이게 주목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보면 ESG가 왜 중요한지 느껴지는데 그 개념 자체도 많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사실 예전에 기업들이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하는 것을 CSR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이 CSR과 ESG를 구분하면 ESG가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SR은 좋은 일 하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ESG는 바람직한 형태로 경영하는 것,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영은 나쁘게 하더라도 나중에 좋은 일 하면 CSR을 한 거예요. CSR과 ESG를 나무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무를 심으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도 배출하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길가에 있는 나무에 물을 주면 그건 CSR입니다. 우리 마당에 있는 나무에 물을 주면서 열매를 따서 팔면 그게 ESG의 시작입니다. 그 열매를 사서 드시는 소비자들은 그러면 이 나무가 과연 건강하고 안전하게 위생적으로 컸을까? 그런 것들을 눈여겨볼 거고요. 따라서 나무 주인도 어떻게 하면 나무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키워서 거기서 나오는 열매가 맛있고 건강할까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ESG가 실제 기업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설명해 좀 해주시겠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편할 것 같은데요. 스마트폰 만드는 부품 회사들 지금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지 혹시 아세요? 우선 이제 기술력은 정말 좋아야 할 것 같고요. 기술력만으로는 이제 안 되고 어떤 방식으로 생산하는지까지도 함께 평가를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글로벌 IT 기업 애플인데요. 이 회사는 2030년까지 전체 제조 공급망을 탄소 중립으로 만들겠다고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애플만 해도 이미 300개 이상의 협력사들이 100% 청정 에너지 사용을 약속한 상태고요. 이걸 매년 추적하고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부모님이 나쁜 친구랑 놀지 마라 그러셨잖아요. 네. 애플 같은 글로벌 회사는 자기 공급망에 나쁜 친구를 넣기 싫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쁜 친구는 규모와 관계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잘 모르는 아주 조그만 회사인데도 애플이 공급망을 쭉 훑어가지고 나쁜 친구라고 생각하면 결국 벌러집니다.
ESG를 못 지키면 진짜 거래가 끊겨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ESG를 충족했느냐 못했느냐가 거래를 하기 위한 일종의 입장권이 된 겁니다. 그럼 그 입장권 거래만의 문제가 아니라 투자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네요? 구조적으로 이미 그렇게 설계가 되어 운영되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예시가 블랙록을 들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경제 규모를 몇 번이나 살 수 있는 돈 10조 달러를 굴리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데요. 이 회사가 ESG를 못하는 기업에게는 투자하지 않겠다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결국 ESG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기업의 투자 유치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박사님, 실제 현장에서도 ESG 기준을 못 맞춰서 거래나 납품에 불이익을 받은 사례 같은 게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소개해 주세요. 제가 본 사례들 중에서도 정말 제품은 좋은데 그 회사가 아무래도 규모가 작다 보니까 동남아에서 이제 제품을 생산했어요. 그런데 동남아에서 현지 노동법을 위반해서 문제가 돼갖고 거래 거절의 이유가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야, 우리 박사님 말씀 딱 듣고 보니까요. 결국 ESG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거래선을 늘리고 투자를 유치하고 수출까지 늘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되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KTNG는 ESG를 실제로 어떻게 경영하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KTNG는 또 이마저도 정말 오래전부터 잘해왔습니다. KTNG는 ESG와 관련된 별도 정책이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위원회에서 중장기 목표를 결의하고요. ESG 현황을 상시로 점검하고 의사결정까지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즉, ESG를 경영 최고 레벨에서 직접 챙기고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사실 저희가 애플처럼 글로벌 기업들이 ESG 경영 방식을 봤는데 KTNG는 이걸 어떻게 실행하고 있을까요? KTNG는 넷째로 목표를 2050년에서 2045년으로 5년이나 앞당기는 행보를 보여줍니다. 대부분 기업들이 2050년에 맞추는 게 일반적인데요. 이건 5년을 앞당기겠다는 거거든요. 특히 농업을 기반으로 한 사업이니까 농가를 포함한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쉬운 목표는 아니잖아요. 그럼요. 결코 쉬운 목표는 아니죠. 이 과정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신재생 에너지의 전환입니다. 전국 사업장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순차적으로 도입했을 뿐만 아니라요. 한화솔루션과 20년 장기 전력 구매 계약도 맺었습니다. PPA라는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한테 직접 전기를 사오는 방식입니다. 마트에서 사는 게 아니라 산지 직거래로 사는 것처럼요. 그런 노력들이 대한민국 솔라리그 최우수상과 한국에너지대상 장관 표창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후 대응뿐만 아니라 자원을 어떻게 쓰고 또 어떻게 다시 활용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일 것 같아요. 이걸 이제 순환 경제 그런 측면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KTNG는 제품 포장에 쓰이는 소재를 재활용 가능한 소재로 전환했고요. 또 대표적으로 관련 제품 포장에 쓰던 알루미늄 이너라이너를 종이 소재로 바꾸고 있습니다. 릴 같은 전자담배 기기도 배터리, 플라스틱, 금속 등을 재활용 후 재자원화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ESG를 잘하는 기업이 아니라 실제로 실행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점에서 가장 큰 차별점을 보이고 있네요. 자, 그럼 이제 이런 노력들이 실제로 어떤 성과로 이어졌을까 이게 궁금하거든요. 네. KTNG는 STP에 참여해서 글로벌 입담배 공급망의 기후변화, 물, 인권 등을 포함한 8개 영역을 3단계 관리 체계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국가별 제3자 실사도 수행하고 있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내 입담배 농가를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입담배 생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환경, 인권 리스크를 직접 관리하고 있고요. 또 농가와의 상생을 위해 국내산 입담배 전량 구매를 함으로써 농가 소득 안정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KTNG 역시 이제 협력사들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지 그런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KTNG는 핵심 파트너사들과 그린 임팩트 얼라이언스를 구축해서 ESG를 함께 올려가고 있는데요. ISO 인증 지원, 온실가스 감축 컨설팅과 함께 매년 ESG 워크숍을 개최해서 파트너사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직 내부에도 좀 변화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인재 육성에서도 차별이 없도록 여성이나 현채인 임원,
관리 직군 비율에 대해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얘기했던 ESG 노력이 글로벌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KTNG의 ESG 성적표를 저희가 한번 정리해 보죠. 아, 좋습니다. 먼저 MSCI ESG 평가라는 게 있는데요. MSCI는 전 세계 16,000개 이상의 기업을 평가하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가장 신뢰하는 ESG 등급 기관인데요. 여기서 KTNG가 최고 등급을 받았다죠? 맞습니다. 트리플 A부터 트리플 C까지 7개의 등급이 있는데요. 트리플 A는 그중 가장 높은 등급입니다. 업계 내 동종 기업들과 비교해서 ESG 리스크를 가장 잘 관리하는 기업에게만 트리플 A가 주어집니다. 두 번째는 다우존스 베스트 인 클래스입니다. 전 세계 62개 산업 13,000개 기업 중 ESG 상위 10%만 월드 지수에 편입되는데요. KTNG는 2년 연속 편입이 되는 놀라운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렇다면 환경 분야 평가는 어떻게 받고 있을까요? CDP는 기업의 환경 영향 정보를 평가하는 국제 비영리 기구입니다. KTNG는 기후 변화와 용수 관리에서 모두 최고 등급인 A를 받았고요. 산림 부문도 A-로 모두 리더십 등급을 획득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 분야에서는요, 산소 경영 아너스 클럽에도 이름을 올렸다고 하죠. 네, 국내에서도 한국 ESG 기준원 통합 A, 서스틴 베스트 A를 받았고요. 또 기업 신용평가 3곳 모두에서 최고 등급 트리플 A를 받고 있습니다. 대단한 게요, 지속 가능 경영 유공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말 그대로 잘하고 있는 기업을 넘어서 이제 검증된 기업이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ESG에 이제 잘 대응하면 투자 수익률이나 주가에도 좀 좋은 방향이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ESG를 구현을 잘해야 거래선도 넓어지고 수출도 다변화할 수 있으니까요. 박사님, 실제로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이나 평가 기관을 이제 상대하실 때 요즘은 정말 이런 것까지 ESG 관련해서 물어보는구나라고 이제 체감하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법무법인원에서 ESG 센터장을 맡으면서 여러 경험을 했는데요. 글로벌 기업일수록 질문도 정말 디테일합니다. 종업원들 중에 미성년자가 있습니까? 개인정보 보안 사고가 있었습니까? 또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적이 있었습니까? 제품 원재료에 분쟁 광물이 있습니까? 등등 엄청난 질문지가 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기업들에게 현재 하고 있는 ESG 활동을 잘 정리하신 보고서나 정답지를 꼭 준비하시라고 권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KTNG 사례를 보면요, ESG 성과가 실제 사업 경쟁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 아마 많이들 이제 확신할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오늘 많은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ESG를 단순히 착한 일을 하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인식을 가졌었다면 이제는 기업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반드시 챙겨야 하는 기준이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ESG는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 전략으로 자리 잡았고요. 기업들은 환경, 사회, 지배 구조를 함께 관리하면서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ESG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사실 ESG와 CSR의 차이도 배우고요. 또 KTNG가 어떻게 ESG 기준에 맞춰서 잘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나눠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수업에서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저희는 인사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